안녕하세요. 생명사랑을 강의하게 된 가천대학교 양두석 교수입니다. 생명은 인류 역사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고 우주보다도 소중합니다. 나는 지구사의 가장 고귀한 생명체이고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인재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을 이렇게 동물도 사랑하는 별이고 생명은 늘 소중합니다. 소중한 나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지상의 최고의 가치고 흠집이 나도 안 되고 살살 다뤄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보물이어야 되고 놀라게 해서도 안 되고 슬프게 해서도 안 됩니다. 생명 사랑의 의무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 사랑은 자신은 자긍심을 갖고 그리고 자기의 강점을 지키고 그리고 남들께 배려하고 사회를 수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망 원인은 옛날에는 교통사고는 많이 났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무려 14,000명씩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됐었을 때 자살은 4,000명밖에 안 됐었는데 교통사고는 자꾸 줄어서 치료 떨어지고 자살이 많이 발생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는 3,000명대라 10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살이 무려 5위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자살이 많아진 이유는 92년도부터 자살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살이 많은 거는 IMF와 금융위기, 특히 유명인들의 자살로 추종과 모방 자살이 많아져서 자살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는데 자살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심리적, 정서적, 가정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이 발생되고 있고 이런 원인으로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자살을 하게 되는 경로는 생활 환경에 오는 스트레스로 그리고 우울증을 느끼다 자살 생각을 하다가 자살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자살의 원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무 성공지상, 성공 꼭 해야 된다. 경쟁과 맞는 그리고 청년 실업, 물질 중심의 중심으로 돼 있고 특히 노후가 준비가 부족한 조기 퇴직이라든가 노인의 건강상실이라든가 빈곤, 외로움, 특히 높은 이혼율도 자살의 원인이 되고 가족이 해체됨으로써 독신이라든가 독거노인 이러한 것들도 자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이 노후 소득의 준비 부족으로서의 자살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살이 어떤 사람들이 자살을 갖다 하는지 살펴보면은 자살을 자꾸 죽겠다. 자살 죽음을 자주 언급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을 만나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 대외 활동이 줄어들거나 또는 소중한 물건을 남에게 주거나 이런 시나 낙서를 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주변 사회에 초열해지고 특히 식사량이라든가 수면량이 줄어들거나 많아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자살을 징후가 나타난 사람들을 살펴보면 10대, 20대 이 사람들은 특히 죽음을 위해서 신변을 정리하고 특히 SNS의 사진이나 문구에 자살 관련된 내용을 바꾸거나 SNS에 죽고 싶다. 이런 말을 올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청소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외로움, 의욕상실, 무기력한 사람들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궁금증을 표출하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자살 방법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자살 위험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자살이 안타깝게 2017년도에 학생들의 자살 시도한 사람들이 무려 451명이나 되고 있고 자살한 학생 수도 2017년도에 114명. 그래서 청소년 자살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살 시도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연령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습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가정 불화나 맞벌이 가정이 많아서 부모와 소통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이 돼서 특히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살이나 자해 콘텐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에 상당히 자살이 많은데, 그래서 아이들이 인터넷 방송과 소셜미디어의 자살 자해 사건과 동영상이 너무 많이 접하기 때문에 10대 자살들을 콘텐츠를 지나치게 확대돼서 국회에서 자살 콘텐츠를 청소년 유해 매체로 해서 자살에 대한 유해 정보를 배포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 개정이 발의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살 학생 제로 시대로 바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주교육청이 예산을 배정해서 학교에 정신과 전문의를 지원해서 학교에 내보내서 자해나 자살 시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즉각 학교에 나가서 학생을 상담하고 치료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제주도는 3년째 단 한 명의 자살자도 안 나오는 자살 제로 지도로 발생된 것은, 이것은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살을 줄였던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30, 40대는 어떤 위험 사람들이 자살 징후가 보이냐면은 술을 많이 먹는다거나, 그 다음에 주변의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특히 부부 문제나 가족 폭력 등 가족 문제로 심화되는 사람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의 잘못을 빌고 안부를 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30, 40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60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갑자기 이불을 빤다거나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 사놓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존재 부담감이나 짐이 된다는 의식을 갖는 사람들, 그리고 몸이 힘들다면서 죽고 싶다, 또는 자식들에게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셔라, 이런 당부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잘 상담하고 면담하고 안내해서 이런 거를 갖다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자살 징후자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위험한 사람들한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절대 이런 사람들을 집중해서 이 사람들의 고민이 뭔지, 문제가 뭔지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을 갖다 감정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겠다, 안내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데로 안내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특히 자살 징후에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열심히 말하는데 말을 끊는다거나 충격을 받았다는 느낌을 주지 말고, 베푸는 듯한 느낌도 주지 말고, 부담 주는 질문은 절대 삼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남한테, 친구나 친척, 가족들한테 10명 중 9명이 사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사전에 신호를 보내는데 이 가족들이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그러겠거니,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은 바로 살려달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살려달라. 그게 구호를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유가족들이 그냥 넘기다 보니까 바로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살자들은 절대적으로 사전에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살아야 될, 자살하지만 안 되는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은 당연히 하나입니다. 다시 못 돌리죠. 그리고 특히 자살로 하게 되면 가족들은 뼈를 깎는 고통, 암에 걸리거나 또 죽거나 또한 큰 상처를 받아서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죄책감, 수치감, 낙인 찍히는 행동, 그래서 남한테, 가족한테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자살 외에 절대적으로 좋은 해결 방안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면은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살아온 것이 아깝기 때문에 절대 자살하면 안 되는 7가지는 꼭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살 위험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 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자살 생각을 그 자체 너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냐? 자살을 생각하고 있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학생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충고 같은 거는 하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충고보다도 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학생들 보러 너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고 내 할 일이나 잘해.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어량거리는 선생님이 애를 갖다가 그냥 꾸짖고 이런 말은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학생들이 굉장히 진짜 힘들었겠다. 그래서 서로 지지하는 말로 공감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보듬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전문가, 의사들이라든가 상담사의 전문가들한테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살 물어보는데 두려워할 때는 도움을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살 예방을 상담하는 전화는 1393이고 특히 청소년들 상담 전화는 1388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생명사랑의 교직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학생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학생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이전에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계획의 행동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학생이 특히 자살할 경우에는 슬퍼하는 가족이나 주변의 친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교육은 생명을 존중하고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학생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사후에 죽은 다음에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는데 절대 사후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사후 세계가 없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우울증을 풀 만한 정서적인 장애 교육도 필요한데 자살 충동을 갖는 청소년들을 일시적으로 정서적 장애에 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 생명 지킴이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살 위기를 개입하고 SOC 생명의 전화 상담도 하고 긴급 출동도 하고 그래서 이 자살 예방 상담사는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와 생활 스트레스 고통스러워하는 학생들 이런 상담을 통해서 더 그들의 나아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생명 지킴이의 역할, 바로 선생님들의 역할이기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고 우주보다 귀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명 지킴이 역할은 선생님들의 역할은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살은 더 이상의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관심을 갖고 누구나 생명 지킴이 돼서 자살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생명 존중과 생명사랑 문화 만들기는 관심을 갖고 실천을 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희망의 전화는 1393을 꼭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명사랑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